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3학년도 유특 경기도 합격자입니다. 저는 약간 초수 같은 재수생이어가지고 작년에 어, 가볍게 좀 공부를 했다가 어떻게 작년에 되게 많이 뽑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운 좋게 1차를 붙어가지고 2차 경험까지 어떻게 해볼 수 있었었는데 어, 2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돼 1차를 붙을 줄 전혀 모르고 준비를 아예 안 하고 있다가 2차를 준비를 하면서 어 채타를 경험하고 올해 이제 올인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는 컷 플러스 한 2.96 점이었고 최종 합격은 컷 플러스 2.47로 점수가 그렇게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한 건 아니어서 지금 이렇게 합격 수기를 발표하는 게 약간 민망하긴 한데요. 네.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아쉬움을 참고하셔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합격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진 대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1차 준비할 때 이제 저희는 1차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2차도 함께 이제 봐야지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2차 준비는 1차 고득점이라는 말처럼 이게 1차 고득점은 1차 합격뿐만 아니라 최종 합격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컷 근처로 붙어서 2차를 준비하는 내내 약간 심적으로 엄청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서 선생님들은 1차 고득점으로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1차 때도 스터디를 좀 했었는데요. 약간 강제성이 없으면 많이 좀 나태해지는 편이어서 스터디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캠 스터디를 해서 기상 시간 맞춰서 일어나고 매일매일 이제 해야 하는 양을 정해서 그만큼 하고 인증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서 뭔가 벌금을 내는 것도 너무 아깝고 이제 제가 나태해질 때 같이 캠 스터디 하시는 다른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좀 저도 자극을 받아서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되고 이래서 스터디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이제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첫 번째로 특수교육학은 저는 이제 연팩을 끊어서 서진 교수님 커리를 정말 다 따라갔었는데요. 이제 학원의 달별 일정하고 매주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공부 일정을 짜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초수 때는 이제 급하게 막 필기를 하면서 서브노트를 만들고 그렇게 했었는데 재수를 할 때는 서브노트는 따로 만들지 않고 이론서에 단권화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초수 때 만들었던 서브노트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도 느리고 글씨도 악필이라 뭔가 서브노트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뭔가 '아 이건 중요한 것 같다.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돼서 빼먹는 내용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만들지 않았고 이제 서진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해 주시면서 추가되는 내용을 모두 다 이론서에 적으면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풀 때도 뭐 내용이 기억나지 않거나 그러면 다 이론서를 보면서 찾고 뭐 거기다 필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에서 한 6월까지는 제가 막 따로 크게 월별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이제 학원에서 진행하는 대로 이제 매주 배우는 내용을 복습하고 예습하는 과정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저는 모두 노량진 직강에 나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 3월 기본 이론 강의를 들을 때는 이제 전 직강이든 인강이든 강의를 밀리지 않고 다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직강을 나와서 들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수 때는 다 인강 거의 한 9개월을 기본 이론을 듣는데 시간을 써가지고 이게 엄청 루즈해지더라고요. 강의를 듣는 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직강에 나와서 강제로라도 막 이렇게 일정을 맞춰서 들으면 밀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2, 3월 때 학원에서 스터디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때 저는 스터디원들이랑 매주 배운 내용을 백지 인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 2, 3월이면 뭐 내용을 다 암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주에 배웠던 것만 다시 공부를 하고 스터디언들이랑 같이 캠 켜놓고 시간에 맞춰서 좀 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써보고 이게 저는 이때 되게 내용을 좀 구조화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약간 도식화 책 교재에 있는 도식화를 암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도식화 안에서 세부 내용, 중요한 세부 내용들을 더 이렇게 써서 채워 나가는 방법으로 백지 인출을 했고요. 할 때 이제 인출하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끝나고 제가 따로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으면서 이 부분 내가 다 못 외웠구나 하고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서 6월 기출 분석이랑 강론 심화 강좌를 하실 때는 저는 이 시기에도 아직 뭐 기본 이론이 다 완벽하게 암기된 상태는 아니어서 이제 기출을 풀 때 답지를 보면서 기출을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공부는 사실 그 특학이든 일반 유아든 유특이는 전부 다 약간 기출을 먼저 보고 답을 본 다음에 그 답과 관련된 근처 내용까지 다 옆에 써보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기출을 먼저 보고 답을 확인하고 연관된 개념을 전부 그 빈칸에다가 적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기출이 항상 반복되는 게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을 몇 번씩이나 적어야 돼서 약간 이 정도면 외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좀 그만 쓰고 싶은데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전 정말 다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3, 4월에 끝났어야 되는 그 기출 분석 강의를 좀 많이 딜레이 돼 가지고 한 7, 8월까지도 그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이제 이때 일반 유아 개론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 기출 변형이랑 강론 문제풀이 할 때는 직강이 일주일에서 한 번으로 바뀌고 주말로 이제 시간이 옮겨져 가지고 저는 이때 아직 기출 분석을 다 못 끝낸 상태라 한 일주일에 2, 3일은 남은 기출 분석 남은 거를 이제 진도를 나가고 또 한 남은 2일은 이제 이 7, 8월 시기에 나가는 거에 맞춰서 또 복습하듯이 또 문제를 또 한 번씩 더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론 문제 풀이할 때 이제 막 추가되는 심화 내용 같은 거를 또 이론서 이렇게 적으면서 단권화를 진행했고
저는 이때 일반유아 강론이랑 유특 강의도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그리고 이제 9월에서 11월 모의고사 이제 강의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하루에 매일매일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 틀을 짜놓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론은 다 알고 있고 이제 세부적으로 완벽한 암기가 필요한 시기니까 저는 계속 반복해서 봐도 계속 까먹더라고요. 네. 뭔가 쉬운 내용은 인출이 잘 되는데 약간 내가 '아 어렵다. 좀 이해하기 힘들다.' 싶은 부분은 약간 보기도 싫고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보는 거를 목표로 해 가지고 매일 이렇게 루틴대로 돌리려고 했는데 근데 또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매일 뭔가 한두 영역씩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좀 이렇게 밀리기도 하고 막 그래서 원래 일주일 단위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작성해서 항상 하려고 했는데 길게는 한 2 주까지 가면서 네 그렇게 회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이? 특학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아특수 교육은 저는 한 7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유특은 좀 다른 선생님이 주신 서브노트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것도 기출 문제를 되게 다 많이 풀어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이론서로만 공부하면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서 문제를 푸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특강 공부했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문제 먼저 보고 생각해 보고 답지로 답 확인하고 그다음에 연관한 이론까지 다 적으면서 이렇게 암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한 시험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이제 회독을 하면서 이제 개념을 약간 구두 인출로 이렇게 다 말을 해 보고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 또 손으로 써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특법의 경우는 저는 좀 장특법을 계속 잘 안 나왔어 가지고 유특에서는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혼자 막 많이 재다가 9월에 이제 모의고사 시작하면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미니책을 주셔 가지고 그거를 보고 거기 안에 기출 문제들도 다 들어 있어서 그것도 장특법도 그걸 풀어 보고 이제 저는 이렇게 토씨 하나 틀리고 통문장 암기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내용이 워낙 많기도 하고 해서 이제 유특에서 자주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뽑아서 이제 약간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했었는데 특히 막 장특법 같은 걸 보면 뭐 교육감, 교육장, 뭐 교육부 장관 약간 이런 게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 놓고 약간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암기가 필수인 내용들은 포스트잇에 정리를 해 가지고 매일 공부 시작 전이나 공부 시작 끝나고 공부 마무리하고 또 구두 인출로 인출해 보거나 손으로 써 보면서 반복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다음에 논술은 저는 작년에 이제 초수 때 준비하면서 조금 써 보기도 했어서 약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대충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논술은 9월에 이제 논술도 모의고사 시작하면서 그때 써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학원에서 이제 강의 들으시면 첨삭을 해 주셔 가지고
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 또 저는 논술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써보는 이유가 논술 작성 틀을 익히기 위해서 써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틀에 맞춰서 서론, 본론, 결론을 잘 알아보기 쉽게 쓰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논술을 써봤고, 이렇게 서론이랑 결론은 만능 틀을 좀 몇 가지 만들어 놔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중에서 골라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놨었고, 어쨌든 논술도 뭐 특학, 유특, 장특법 이런 내용이 부족하면 쓸 수 있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개념 암기 하는데 또 시간을 많이 들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반유아 공부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유아 개론을 한 3월에서 4월에 여기 지스쿨에서 키즈쌤 이제 교수님들이 해주시는 유트 대상으로 해주시는 거를 수강을 했고, 이제 한 6월부터 강론도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유아도 유튜브처럼 다른 선생님이 공유해 주신 서브노트를 활용해서 기출 내용을 반복하면서 암기를 했는데, 저는 강의를 들을 때는 이론서를 바탕으로 듣기는 했는데 공부는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만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완전 비추합니다. 약간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서 뭐 알아보거나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서브노트에 없던 내용이 시험에 나왔어서 그 문제는 틀렸었거든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보시되 거기 이론서도 꼭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서 좀 빠져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거 확인을 하시면서 꼭 공부를 하시고 너무 서브노트만 믿고 그것만 보시면은 저처럼 문제 틀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특학에 비해서 일반 유아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가지고 뭔가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도 그냥 이거는 수강만 했지 그때 공부를 딱히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진짜로 일반 유아 공부를 했다고 한 거는 기출 푸는 시기였는데 이때도 문제 보고 일반 유아는 진짜 암기가 너무 안 돼서 이것도 그냥 답지를 그냥 다 펴놓고 문제 보면서 아, 이런 문제의 답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걸 확인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개념을 또 계속 써보면서 옆칸에 쓰면서 공부를 했었고 이렇게 개론이랑 강론 문제를 풀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됐었고 약간 그냥 강의만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기출 문제 푸는 게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 4월부터 그냥 문제를 바로 풀어봤으면 더 많이 외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집을 한 8월부터 한 9월 이쯤부터 8월 이쯤부터 풀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한 10번은 풀어본 것 같아요. 그 전체를. 그래서 진짜 기출을 보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누리과정 이제 신의사 예자 이거 누리과정 표를 외우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유튜브에 이제 그거를 노래로 만들어 주신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암기를 해서 전 이걸 한 10월부터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8월부터라도는 이 노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들으면서 뭐 뭐 신체를 다 듣고 그 노래를 내가 정말 뭐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서 따라 부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1차 공부를 했었고요. 2차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조금 얘기해 보자면 저는 작년에 이제 2차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점수로 떨어졌어 가지고 아 올해는 좀 준비를 잘 해서 많이 끌어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뭐 정말 준비를 짧게 했어서 이 1차를 합격할 줄도 몰라서 1차 발표 전까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펑펑 놀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차 발표 전에도 스터디에 참여를 해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발표 후에 한 1주일 정도만 쉬시고 그다음부터 바로 데뷔를 하셔야 합니다. 네. 발표가 나고 나면 시간이 정말 조금밖에 없어서 그때 이제 말을 더 유창하게 말을 하고 수업 실현도 유창하게 하는 법을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 1차 발표 나기 전에 이제 관련된 이론 같은 내용을 많이 숙지하시는 게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1차 발표 후에는 저는 이제 1차 발표 후에 스터디를 또 완전히 새로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 가지고 급하게 스터디를 또 구하느라 되게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내 면접을 제대로 뱉어보고 수업 시연을 해보고 나니까 스터디어는 좀 3명을 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한 명이 면접부터 수업 나눔까지, 경기도의 경우 수업 나눔까지 전부 하는데 시간이 또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공부를 하는 시간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를 매일 한 건 아니고 일주일에 3번 만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모의 수업을 해보고 실연을 해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개인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정말 중요하니까 그 시간에 많은 내용을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스쿨에서 해주신 개별 피드백도 활용을 했었는데요. 항상 같은 스터디룸에서 같은 스터디원들이랑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나름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 별로 떨리지도 않고 이래서 좀 '아 이제 내가 좀 말을 잘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서진 교수님이랑 이제 키즈쌤 교수님들이 정말 그 면접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셨는데 이게 낯선 환경에서 정말 긴장된 상태에서 그대로 해 보니까 이게 예 정말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드백이 제 부족한 부분 이제 내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태도적인 부분도 고쳐야 될 부분을 많이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제 여긴 제가 2차 준비하면서 사용했던 서적에 대해서 좀 적어 놨었는데요. 이제 경기도는 시책을 정말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시책에 대한 공부도 필수로 필요해서 이제 이 사이다 이 책을 구매해 가지고 이제 시책에 어떤 시책에 보면은 되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단어지?'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저 책을 많이 참고를 했고 이거는 약 1차 발표 전에 꼭 구입을 하셔서 적어도 한 두세 번은 전체적으로 다 읽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한 번만 봐서는 약간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수교사 임용의 정석 책을 사용해서 여기에는 이제 뭐 지역이나 연도별 모든 기출 복기가 되어 있는 책이어서 이제 전 너무 지역색이 뚜렷한 내용은 제외를 하고 거의 모든 기출 문항을 답을 만들어 봤었고, 이제 여기는 기출 모범 답안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게 모범 답안이 있으니까 자꾸 그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 먼저 보지 마시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스스로 생각하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모범 답안을 활용하시면 더 좋은 답변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일반 유아 선생님들이 이제 2차 준비하시는 서적도 약간 구매를 해봤었는데, 이게 뭐 특수교사 임용의 정석이나 이런 책은 유초중 특수가 한 번에 들어있으니까 약간 유아 측면의 답변을 구상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유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책을 한번 봤었는데, 이게 또 유아 측면에서 답변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유아 내용이어도 약간 유아 특수 측면으로 살짝 변형을 해가지고 답변을 많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수업 실연에 대한 구상 내용이 다 적혀 있는 그런 모범 답안도 있어서 저는 처음에 구상지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약간 감이 잘 안 왔었는데 그런 시기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읽은 자료들도 조금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거 외에도 되게 이곳저곳에서 엄청 많은 자료를 보게 되실 거고, 그다음에 뭔가 그런 자료 보는 시간이 또 생각보다 엄청 많이 걸려서 이 기간을 또 1차 합격자 발표 전에 최대한 많이 읽어두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래서 약간 이제 전체적인 준비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자면, 그러니까 면접의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경기도여서 구상형 3문제, 즉답형 2문제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야 했고, 정말 시책을 기반으로 문제가 다 출제되기 때문에 1순위가 시책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정책 목표, 정책 과정, 추진 과제 이 내용을 다 꼼꼼하게 숙지를 하시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의 답변을 만드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니까 이제 다양한 1차 발표 전에 이것도 다양한 기출을 많이 보시고 답변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약간 이렇게 뭐 교직관 뭐 인성적 자질, 그다음에 뭐 통합학급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뭐 교사나 부모와의 갈등 등등의 이런 반복해서 출제되었던 내용을 좀 유형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거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또 그걸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한눈에 알아보기도 쉽고, 또 이게 기출을 풀다 보면 시책이 바뀌기 전 기출이거나 좀 타 지역의 기출의 경우 이거 좀 내용이 많이 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게 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어서
현재에 제가 응시하고 현재 이제 경기도 시책에 맞춰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지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지역이나 전 연도의 기출을 좀 풀었던 것 같습니다.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실현과 수업 나눔의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조건을 채우는 게 1순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업이 매끄럽게 진행이 돼도 점수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을 잘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고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도 전체 과정을 조건을 다 들어가게 그다음에 전체 과정을 다 구상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고 또 저는 수업 실현을 하고 수업 나눔 때 말을 또 해야 된다는 게 되게 부담이 많이 갔었는데 그래서 좀 수업을 구상할 때 수업 나눔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장치를 미리 넣어놔서 그거를 수업 나눔에서 항상 일관되게 뭔가 말할 수 있는 문항이 나오면 그걸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미리 수업 나눔에 대한 답변도 수업 실현에서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놀이 상황이 나와도 이 내용은 꼭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요소를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또 왜 이거를 사용하였는지도 답변을 미리 만들어서 수업 나눔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성장 소개서가 제가 초수에 준비할 때는 없었는데 이제 올해 하면서 새로 생겨가지고 새로 생긴 게 아니고 다시 이제 자기성장 소개를 전에 작성했었던 게 이제 원래 하지 않았다가 올해부터 다시 하게 되어서 이거는 1차 결과 발표 후에 일주일 이내에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어야 했고요. 이게 자기성장 소개서 자체가 채점되는 거는 아니라고 하던데 올해는 어쨌든 즉답형 2번 문항에서 이거를 기반으로 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기성장 소개서를 작성하시고 꼭 그거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집단 토의는 실시되지 않아가지고 저는 집단 토의 연습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1년이 정말 엄청 길면서도 되게 짧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되게 엄청 덤덤한 성격인데도 이게 하루 종일 이제 감정이 되게 막 널뛰었던 적도 있었고 그런 모습이 되게 낯설어서 그런 모습을 마주하는 게 좀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제 정말 돌이켜서 보면 이제 완벽하게 공부했던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전혀 공부가 잘 되지 않았던 날도 있고 막 친구들이 놀자고 해서 그거 뿌리치지 못하고 놀고 오고 막 자책하고 그랬던 날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게 완벽하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속도에 맞춰서 또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 관문을 넘어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과정은 제가 오로지 제 실력을 쌓아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좀 자기를 좀 더 아껴주시고 좀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서 이 힘든 시기 이겨내시고 합격하시길 바랍니다.